안녕하세요. 위험 성향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1일 오후 3시 4분, 3시 좀 넘은 시간이고요. 이번 주간 예측, 그래서 예측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시간인데, 여기서 나스닥, 코인, 뭐 이것저것 다 엔비디아,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테슬라까지 다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먼저 보려고 하고요. 나스닥은 사실 지난번이죠.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 크게 관점이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양방자리고, 그 양방에서 어느 한쪽 시나리오가 해소되진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다이아고날이죠. 다이아고날 패턴인데 리딩 다이아고날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보면 다이아고날 패턴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리면서 재차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떨어지면서 조정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게 다이아고널 패턴이라면 여기서 ABC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될 것이냐에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주초에 조정이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범위를 생각해야겠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래서 미리 제가 피보나치 툴로 해서 그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만약에 A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반등 B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ABC에서 ABC로 떨어질 거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생각된다고 하면요. 사실 조정은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500을 못 뚫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렇게 떨어질 건데, 기본적으로 483에서 485, 이거 QQQ 기준입니다. QQQ 기준으로 483에서 485, 이게 기본적인 조정의 범위예요. 기본적인 조정의 범위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원래 정석적으로 하면요, 여기서 얘가 네 번째 웨이브거든요. 이 네 번째 웨이브까지는 조정이 와줘야 돼요. 원래 여기까지 와줘야 되고, 이 전체 다이아고날의 시작부터 끝을 그어봤을 때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원래 또 정석적으로 0.382 구간까지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83에서 485, 그 다음에 481, 요 정도 범위는 이렇게 해서 481부터 485까지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여기까지 조정으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대 조정 범위는 ABC가 여기서 1대 1.618 정도 나와서 최대 조정은 한 478에서 480 정도 생각하는 게 최대 조정 범위. 그 다음에 무슨 악재가 생긴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더 뚫리면 470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차트적이나 이론적으로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81에서 485 정도, 진짜 최악의 경우에도 478에서 480 정도에서 조정이 끝날 거다. 근데 사실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이아고날 1파,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 2파. 근데 여기서 또 급격하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 내려오면 조정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초에 바로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초에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위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린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럼 다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이게 1파가 됩니다. 이게 2파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입니다. 얘가 3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의 3파가 진행 중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거든요. 1, 2, 3, 4, 5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지금 3의 3파가 진행 중이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거든요. 만약에 이 전고점을
뭐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여기를 시원하게 500을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조정 없이 그냥 쭉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쭉 가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510은 쉽게 갈 거예요. 510. 그 다음에 520. 520에서 더 위로 가게 되면 528, 530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11월, 12월 내에 510, 520, 530을 쭉쭉쭉 돌파하는 형태로 갈 거란 말이죠. 1, 2, 3입니다. 1, 2, 3, 1, 2, 3 이렇게 가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못 가고 빌빌대다가 떨어져서 조정이 478에서 480까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잘 버텨주다가 위로 뚫어버리느냐, 그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상방으로 더 갈 자리가 보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저는 주 초에는 하락보다는 저는 상승을 보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되는데 이 정도의 조정폭이 나스닥에서 나와버리면 비트코인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이 달려야 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초에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쭉 갈 거다. 갈 때 1, 2, 3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월화수 정도의 비트코인이 달려주면서 한 507에서 한 510 범위까지 빠르게 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해서 여기서 좀 쉬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쉬는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럼 선물 차트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선물 차트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힌트만 얻는 거지 사실 선물은 언제든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다이아고널 패턴이 이렇게 아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다이아고널 패턴의 고점이고 ABC로 떨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냐인데, ABC로 떨어질 때 보통 이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추세선을 계속 비비다가 여기서 이걸 못 뚫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ABC로 떨어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대1 내지 1대 1.618 비율까지 해서 선물 기준으로 하면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그러니까 19,700에서 19,800까지도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고려는 해야겠죠. 일단은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한다. 매수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주더라도 이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매하게 숏을 치는 거는 좀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숏타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뭐 숏을 사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제가 숏을 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숏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로 가든 여기서 돌아서 가든 어쨌든 여기를 돌파할 거거든요. 뭐 다음 주가 됐건 빠르면 다음 주가 됐건 뭐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이 됐건 여기를 돌파해서 날아가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숏 SQQQ를 사더라도 이거 먹어봤자 10%밖에 안 될 거예요. 10% 먹기도 힘들 겁니다. 타점 완벽하게 잡아도 10%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잡기에는 손익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숏을 잡기보다는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냥 가면 여기서 더 사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져 주면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더 사면서 그냥 땡큐를 외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볼 때 지금 제가 파동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1, 2, 3, 4, 5가 나와서 여기가 1파예요. 1파고 여기서 WX, YX, Z로 여기가 5파동, 뭐 1, 2, 3, 4, 5로 봐도 되고요. 1파, 2파가 나왔고, 그럼 여기서 1, 2, 3, 4, 5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반등 B파고 A, B, C가 될 것이냐 라고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파동은 언제나 봐도 어렵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1, 2, 3, 4, 5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A, B, C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모였고, 그러면서 하나,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마디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B, C로 떨어지기 딱 좋은 사실 조건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가 저녁쯤에 여기서 뭐가 나올 거란 말이죠. 무빙이 나오면 아, 이게 아래로 가겠구나, 아니면 위로 가겠구나, 이게 얼추 보일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게 상승 임펄스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1, 2, 다시 여기서 3일, 3일, 3회 3으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3회 1, 3회 2일 때 2278포인트 여기를 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를 깨면 저는 이게 이제 C파 조정으로 볼 것 같아요. 아마 주초는 조정이다 라고 볼 것 같고, 지금 바로 올라간다거나 여기서 딛고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QQQ500을 깨러 올라가는 움직임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척도로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지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2278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이 두 포인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전에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코인을 볼 거예요. 비트코인을 볼 거고, 이어서 이더리움을 볼 건데, 제가 지금 코인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제가 나스닥 말씀드린 게 다 이해가 되셨다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원래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냐고 하겠지만, 사실 무난한 상승을 예측하는 주가 있고 변곡점이 있는 주가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냥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변곡점이에요. 위 아니면 아래가 바로 나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 포지션을 잡았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야 할 자리가 더 있거든요. 꼭 가야만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더 위로 가야 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비트코인도 사실 나스닥과 주식시장의 그냥 부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이랑 주식이, 나스닥이 못 가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못 갑니다. 나스닥이 못 가는데 비트코인만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거의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 나스닥 차트를 봐서는, 차트를 보면 일단 주초에 하락일 것 같은데, 이 정황을 보면 주초에 상승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주초에 빠질지 올라갈지 그게 반반이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주초는 상승일 거라고 봐요. 나스닥이 주초에는 상승할 것이다.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위로 가야 할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시기를 그렇게 예측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일 때가 증시와 이 코인 시장의 단기 고점일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코인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코인은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거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코인을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대파동 3파가 종결되면서 이렇게 추세선이 있고, 이 안에서 노는 게 지금 4파예요. WXY, 여기가 4파의 끝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5파의 진행인데, 5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5파의 첫 번째 파동, 여기가 1,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3으로 갈 건데, 3의 구성 파동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 되겠죠. 3의 1파와 3의 3파는, 사실 1파와 3파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매매하는 사람이고, 엘리어트 파동의 대전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지점은 72.96K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 3의 3파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73에서 74K까지는 가야 한다. 무조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1차 목표가는 74K라고 적어놓은 게,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3파의 완성이고 1, 2, 3,
그러면서 74K, 그 다음에 81K 정도가 2차 목표가가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3회 3파가 74K까지 가야 되는데 위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69K고 74K까지, 그러니까 74만 달러까지 5만 달러가 남아 있어요. 5만 달러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맘만 먹으면 이거를 뭐 하루에도 올리는 친구긴 한데, 과연 이걸 하루에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루에는 무리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화요일 내지 수요일까지 이 위에다가 올려다 놓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스닥이 주초에 월화수 하락장을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까지 74K를 갈 것 같고, 74K가 되는 순간이 코인의 고점, 그 다음에 나스닥도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화수에 만약에 74K를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은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한 뭐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나 하자면요, 일단 코인은 여기 제가 이동평균을 좀 켜볼게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가 보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아래쪽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도는 게 없어요. 지금 방해하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은 위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보시면 비트코인을 가로막는 것은 단 한 개예요. 여기 상단 추세선 이렇게 이어놓은 흰선 있죠. 이 선을 지금 뚫느냐 마느냐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뚫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만 뚫리면 이제 방해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 있다면 74K 정도까지 홀딩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나스닥도 이 가격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어제 영상에 자세한 설명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없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앞서 조정이 다 여기서 와이파가 마무리되면서 A, B, C, D, E, 그러면서 여기 수렴을 뚫을 것이다 라고 제가 10월 초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위에 상단 추세선을 지금 뚫었습니다. 상단 추세선 뚫었고, 비트코인은 뚫지 못했는데 이더리움이 먼저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곧 뚫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피보나치 툴이랑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평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평선이랄지 아니면 일목구름 때도 보긴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가 얼마나 좋냐면요, 여기 일목구름이 이렇게 있죠, 파란색이. 이 두꺼운 일목구름대를 지금 다 뚫어냈고요. 여기서 다 돌파하면서 상단 요 추세선 있죠, 추세선까지 뚫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여기서 1, 2, 3, 4, 5, 8로 해서 2850달러 정도를 제가 단기 매도 정도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오면 다시 잡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요거는 그냥 피보나치랑 파동적으로 얘기했을 때 2850 정도를 제가 잡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일목구름, 그 다음에 여기 추세선 다 돌파했고요. 이평선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게 224일선이에요. 1년선이거든요. 1년선, 장기 이평 중에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선은 224일선이에요. 224일선 아래 있으면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 초록색은 112일선입니다. 112일선. 이게 대충 6개월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관건은, 이더리움의 관건은 지금 딱 여기 걸쳐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초록색 선에 걸쳐 있는데 112일선이 2736달러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안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보통 112일선을 뚫고 안착하면 다음은 224일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뭔 소린지 아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2736달러 위에 안착하면
이렇게 도전하러 갈 거다. 그래서 여기가 대충 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이에 사실상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항도 없고, 보면은 여기서 떨어진 게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준 부분은 급격하게 또 올려서 회복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달쯤이면 3,000달러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뭐 바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2,850달러 정도에서 한번 변곡을 주고 한번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재차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잘 되는지, 이분 지지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73에서 74만 달러일 때 이더리움도 같이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 단기 매도하는 거 일단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주말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가 파동의 시작점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고, 앞에 삼각수렴 대파동 4파에 대한 거는 뭐 대파동 영상이나 앞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140달러를 갈 거라고 10월 초부터 누누이 외쳐왔습니다. 뭐 제 커뮤니티에는 140달러를 그 뒤에는 못 넘는다 이런 내용까지. 140달러는 제가 10월 초에 뭐 쇼츠에서도 140달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지난주에는 140달러 못 넘어가니까 신규 매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0달러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뭐 주초에 분위기가 좋으면 전 140달러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여기가 삼각수렴의 종결이 여기가 아니었나. 저는 애초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을 봤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서 1, 2, 3으로 올라가면 목표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거든요. 뭐 160, 170 이렇게 나오는데 연말까지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파동적으로 봤을 때 좀 모양이 좀 예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파동의 시작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1파 상승, 그리고 여기가 뭐 4파, 5파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WXY입니다.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4, 5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WXY, WXY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파, 2파가 되고요. 여기 보면 1, 2, 3, 4, 5 여기 임펄스 충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3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WXY, 여기가 Y파 삼각수렴, 그러면서 여기가 4파인 것 같아요. 보통 2파와 4파는 교대 법칙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야 하는데 여기서 복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파의 전형적인 급락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파에서 여기서 급락 조정으로 봐서 여기가 4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5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얘가 1, 2파로 가정하게 된다면 보통 1.618배 정도에서 1, 2, 3, 4, 5 파동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153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보통 5파의 길이를 계산할 때는 이 1파의 길이만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151달러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151달러. 근데 보면은 항상 이 엔비디아가 5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는 다음 매도가는 150에서 한 155 사이, 150에서 155 사이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150에서 155, 현실적으로는 150달러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150달러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파동의 끝이 150이 아닐까. 다음 주에 어디까지 갈지,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140달러 뚫고 150달러에서 155달러까지 다음 주에 바로 간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관점이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상승 1파면 이것은 되돌림 2파다. 되돌림 2파고 되돌림 2파가 급격하게 복합조정 형식으로 좀 과한 범위로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저는 여기서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것 같은데 실적은 그냥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아주 좋게 나오진 않더라도 그냥 얼추 맞춰서 나오진 않을까? 뭐 최악의 결과로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로보택시 그거 행사 보니까 뭐 로보택시가 뭐 개쩐다 이런 생각보다는 거기 나온 뭐 로봇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이제 사람이랑 대화하는 영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AI나 뭐 그런 로봇들 테마랑 다 같이 엮여서 나중에 이제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상 지금은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주가 아닌가 정치 테마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거보다는 차트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 상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1파에 대한 2파 되돌림이라고 봤고 그러면 2파 되돌림이 끝났느냐 아니냐 요거를 보면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내려올 때 WX, YX, Z로 내려왔고 여기가 지금 Z파 삼각 수렴으로 A, B, C, D, E 그래서 수렴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거의 수렴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쯤이면 수렴이 이제 끝날 거고 전 상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수렴이 끝나는 방향에서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꼬리 달리고 위아래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냥 혼란을 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삼각수렴 다 그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주는 거고 저는 오늘 뭐 위로 뚫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아래로 뚫리면 제 생각에는 뭐 200달러에서 210달러는 사실 깨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뭐 이런 꼬리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 200달러에서 210달러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뭐 실적 전에 쫄린다 하시면 팔고 나가셔도 되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상방으로 돌파할 거고 횡보 뒤에는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결국 주식은 갭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뚫으면 못해도 이 갭은 채울 거고 저는 이 갭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말까지 300달러 이렇게 해서 여기서 2파가 종결되고 3파가 이제 300달러까지 연말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시작돼야 뭐가 나올 것 같아서 테슬라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차트는요. 미국채 30년물 차트인데요. 일단 우리가 국채 30년물도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사실 국채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금리가 높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채권 금리가 높은 거는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리가 높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적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금리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채권을 사면서 채권에 돈이 쏠리면 또 주식에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이랄지 아니면 절대적 레벨이 높다랄지 뭐 이런 거는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30년물을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 이걸 뭐 엑스파로 보고 있고 앞에 채권금리나 TLT나 TMF에 대한 제가 긴 영상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등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 2, 3, 4, 5 같거든요. 그래서 1, 2, 3, 4, 5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임펄스로 보여요. 사실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추세선 상단까지 가거나 추세선 상단 살짝 뚫고 내려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질지, 아니면 이 금리가 여기로 올라갔다고 해서 주식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한 목요일까지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여기가 ABC 반등이고 다시 ABC로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잡하고 지금 1, 2, 3, 4, 5로 해서 4.6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6, 4.5에서 4.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점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서 마지막으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영상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걸 모든 걸 정리해 놓은 건데 영상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판단하라고 했던 게 일단 어차피 사람들이 여기까지 영상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시고 지금 양방자리입니다. 그래서 장 전에는 제가 아까 선물 차트에서 위에랑 아래, 위에 돌파할 때랑 아래 깨질 때 얘기해 드렸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장초에는, 오늘 장초, 그렇죠, 주초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주초에는 좀 주식이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장이 시작하게 되면 그 전고점 부분 QQQ 5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를 이제 깨주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인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선물 이 아래를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QQQ 기준으로 490에서 495 범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495가 과연 깨질까 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490에서 495까지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500을 상방으로 시원하게 뚫어주면 이번 주에 510까지도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 초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승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채권금리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이 채권금리가 올라갔고, 그래서 주식이 이때는 하락할 건데 폭락은 아니고 약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점의 기준은, 그러니까 단기 고점의 기준은 저기 비트코인 74, 73, 74에서 73K, 그 다음에 30년물 4.5에서 4.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가 이 정도 갔다거나 30년물이 4.5, 4.6 정도 갔다 그러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위아래 다 어디까지 갈지 지금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주초에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다 얘기 드렸으니까 제 정리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생각과 잘 믹스해가지고 이번 주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감사드립니다.